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 친구가 지금 얘도 지금 주가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산이 제일 높은데 얘는 일단 저는 대장주로 분류하긴 합니다. 얘를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근데 얘가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재무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기업은 똑같아요. 기업은 그냥 시각 특수효과 덱스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메타버스 테마죠. 근데 여기는 증자, 유상증자를 좀 했어요. 그죠? 최근에. 근데 이제 유상증자의 대주주가 5%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주 인수권을 다 매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상단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꼴인 거죠. 그래서 임원들이 대부분 그 지분을 정리해버렸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뭐 덱스터랑 비교하면 기울기 차원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여튼 그런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죠. 기업은 참 좋은데 좀 그 점은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임원들의 매각 요게 하나가 있어요. 지들 스스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하는 행동은 자이언트 스텝 같지 않게 행동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그냥 스스로 이제 자기들 주식을 포기했으니까 주주들이 올려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그 대주주가 5%밖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지점에서 이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제3의, 제4의 인물이 안 나타나고 그 흥행에 실패해버리잖아요. 유상증자에. 그러면 스스로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반 주주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완판시켰어요. 105%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985억 규모 유상증자 나왔었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신주권 그 상장은 12월 29일 날 연말에 나오고요. 그 판매가 얼마에 들어갔더라? 78,500원인가?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팔았으니까 그죠? 주가 이석은 좀 나올 만합니다. 워낙 싸게 팔았으니까 주가 이석은 좀 나올 만하고요. 그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좀 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무 안정성 여긴 근데 의외로 좀 좋았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체크해 볼게요. 덱스터보단 나을 거예요, 아마. 낫죠? 덱스터보다는. 연간 실적 20억, 30억, 14억만 마이너스 계속 치다가 올해 들어서 1억 순이익 1억 벌었습니다. 1년 동안 기업이. 그래 잘했죠. 그죠? 적지 않는 게 어디야. 그죠? 그리고 분기 실적은 뭐 플러스 2억 3억 뭐 마이너스 4억 이건 의미 없죠. 그 뭐 마이너스 이런 기업이 4억 버나 뭐 3억 버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영업이익률은요. 여기도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하네요. 순이익률은 0.29. 이제 돈 좀 버나 뭐 이런 국면이죠. 그죠? 그리고 ROE도 마이너스 7. 부채 비율도 30%. 여기도 뭐 볼 거 별로 없네요. 당좌 비율이 140이면 아까 덱스터보단 조금 낮다. 그죠?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네요. 요거 하나 나이스네요. 그죠? 200에서 지금 500까지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돈을 좀 벌기 시작했네요. 자이언트 스텝은 덱스터에 비하면. 그리고 수주 계약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딱히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재무 볼 건 없네요. 여기 재무 봐봤자 의미가 없네. 그냥 제가 이거는 이 기업은 제가 좀 오래 봤는데 일단 기존에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속 돈이 모자랐어요. 기술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제대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주식을 매각시켜가지고 그걸로 메꾸고 하면서 그런 이제 행위들은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손금을 자본 잉여금으로 커버하는 모습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최근에 판 거는 또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여튼 뭐 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지출이 여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회사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었고,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그 뭐죠? 기술 성장 특례로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기술 성장 특례로 들어오면 혜택을 좀 많이 받아요. 그 대표적인 혜택은 4개, 5개 분기 막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도 그 관리 종목으로 선정이 안 돼요. 지정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이런 애들이 기술 특례로 안 들어왔으면은 바로 이제 경고딱지 받는 거였는데 뭐 그런 거 받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렇게 흑자 전환시키고 있으니까 기업 자체 존폐 여부까지 막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를 이만큼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이 기업은 안정권을 벗어난 거죠. 2만원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만원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12만원 5배 이상 뛰어났죠. 그래서 그런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대주주가 5%도 참여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주주가 이 기업을 주가 방어를 해줄 일은 없다라고 봐야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얼마만큼 투자를 지속해주고 그리고 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해졌어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 이틀간 구주주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틀간에 완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구나라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분 매각시킨 거는 신준권 매각시킨 거는 좀 되게 실망스럽긴 하네요, 사실. 그리고 주요 협력사는 여기는 좀 더 나아요. 덱스터보다는 대기업이에요, 대부분. 제일기획이랑 그리고 삼전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이런 쪽. 이거 다 뭐겠어요? 광고죠, 그죠? 가전일 거고 차량일 거고 그죠? 여기는 뭐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일 거고요. 이 기업들의 이제 그 광고 대형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서 기획해 주고 있고요. 이쪽 시장은 아직 개인이 그 직접 참여해가지고 막 메타버스 시장 들어와서 개인이 광고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특수효과를 내서 개인 광고를 하고 그런 일은 없는데 저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고 앞으로 대중화가 시작되면 개인들 좀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도 개인 광고를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매력도가 높은 산업이죠. 이쪽 시장도 나중에 개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그밖에 많이 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여기서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맡아서 개회식 폐회식도 여기서 다 맡아서 해줬고 그리고 인천공항 뭐 미디어타워 그때도 여기서 다 해줬고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국내 행사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넷플릭스 기술 테스트도 다 통과시켰고요. 한 2년 3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대장주인데 근데 이 임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번에 보여준 얼마 안 됐거든요. 요번에 보여준 행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하나가 조금 걸리네요. 그거 하나 빼고는 뭐 기업 내용은 견조하죠. 견조하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하면은 8이 16, 9이 18 얘는 10만원 초반까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 박스권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안전한 박스권은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그래서 여기 정도 잡아놓으면 얘도 뭐 장기 투자했을 때 매력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덱스터랑 직접 비교한다 그러면 회사 규모라든지 뭐 프로젝트 같은 거는 자이언트 승, 그리고 주가 매력도는 덱스터가 승, 그리고 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그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이 삼성전자라면 덱스터는 뭐 있을까요? 뭐 유진테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여기가 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둘 다 뭐 용어 상박이죠. 그리고